안녕하세요. 오늘은 5년 동안 재판을 해서 지난달에 1심 판결에 선고된 소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입찰 담합에 관련된 사건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장회사 소송들 진행되는 것 중에 몇 년씩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이 이러한 입찰 담합에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한국철도공단에서 호남고속철도를 놓기 위해서 건설공사를 입찰했는데 그 입찰에서 기업들이 담합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제1단계 공사는 총 거리가 한 180km 정도 되고요. 총 사업비가 8조가 넘는 큰 사업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19개의 기관으로 나눠서 입찰을 붙였는데요. 건설회사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입찰이 너무 많이 따도 걱정이고 너무 못 따면 낭패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해서 나눠서 하나씩 가져가자, 이렇게 합의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좀 더 큰 이익을 보고 싶다, 이런 기업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내용을 보면 8조가 넘는 큰 사업인데 그 여느 골목 상권에서의 상인들의 담합과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사받았던 그 회사 실무자들 이야기를 보면요, 입찰 직전에 7개 대형 건설사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굳이 경쟁해서 힘들 필요 있냐, 협의해서 하나씩 나눠 갖자, 이렇게 한 거예요. 큰 공고가 5개인데 건설사가 7개다 보니까 2개 회사에 돌아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추첨을 해가지고 5개 회사 뽑고요, 떨어진 나머지 2개사는 다음 공사에서 우선적으로 밀어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합은 그 이전에도 계속 되어 왔고요,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되었다는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도 회사가 돈 벌면 그 수익이 올라가고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다. 마냥 박수만 칠 수 있는 일인가요? 좀 길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와 같은 담합에도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뽑기를 잘못해서 떨어진 2개 회사도 있었고요. 또 조금 더 작은 대기업들이 그 나눠 먹기는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다른 업체들한테 미움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들러리를 섰다고도 하네요. 공정위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4천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4천억 원이 큰가요? 8주의 공사에서 4천억 원입니다. 1억 공사로 대비해 보면 한 5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그 4천억 원의 과징금이 높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패소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의 담합에 관한 피해자는 공사를 맡긴 쪽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속철도 공사를 맡긴 한국철도공단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단에서는 건설사들한테 담합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적 근거는 공정거래법 규정입니다.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러한 조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소송이 5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법원에서는 3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행위라고 인정했는데 건설사에서 행정소송 제기했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항상 손해배상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가 어렵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소송에서는 정상적인 그 가격보다 담합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했으니까 이 차이, 이것이 손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지급한 공사대금은 있지만 이 정상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정이 필요했고 그 감정 절차가 2년 넘게 진행이 됐던 것이죠. 감정 결과에서 그 한국철도공단의 손해액이 약 850억 원 정도다라고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감정인의 의견을 채택하는데요, 법원에서 그 의견을 무조건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건설회사들은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법원은 감정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감정인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이고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인의 의견 중에 80%가 적절하다라고 해서 680억 원 정도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이 자기들은 좀 억울하다, 대기업에 들러리면서 쓸 뿐인데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봐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27일 날 그 1심 판결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항소 기간 중입니다. 일부 회사는 항소를 했고 다른 회사도 항소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회사들끼리 이 나온 손해액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죠.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또 자기들끼리 건설회사끼리 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분쟁이 종결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5년이나 걸린 소송은 어떤 소송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5년 중에 2년은 행정소송 결과 기다렸고 또 나머지 절반은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3번만 재판이 열린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최근 개정 법령 중에 2021년 5월 2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개편이 있었더라고요. 민간 부분 입찰 담합을 조사하는 파트를 강화했는데 직급을 상향했어요. 단순한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조사로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공정이란 중요한 가치죠. 예전부터 중요했지만 요즘 들어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가치입니다.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강 담합을 적발했다네요. 계속되는 담합, 그리고 오늘같이 살펴본 담합 사건의 내용을 보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같은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담합 사건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